세종시록 99권 세종 22년 9월 18일 정사 첫번째 기사 1440년 명정동 5년 형조에서 절도주회인 금원동 등의 처벌을 아뢰다. 개성부 죄수인 산호 금원동은 절도 3범이고 경기도 음죽현의 죄수인 양녀 동인은 용의를 발로 차서 죽였으니 모두 율대로 교수하게 하고, 황해도 강음현 죄수인 나귀봉은 간부와 공모하여 본부를 죽였고, 전라도 영광현 죄수인 산호 상좌는 양인 김관음을 구타하여 죽였으니 모두 율문에 의하여 자명에 처하셨사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9월 12일 무호 첫번째 기사 도총재 신효창에게 사죄하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경은 분성이 금음하고 행실이 단정하였으며 묘령으로부터 원항에 들어왔도다. 드디어 추부에 올라 일세의 혈량이 되었도다. 내가 세족임을 아름답게 여겨 특히 인알을 맺고 길이 강령하여서 수를 누리도록 바랐더니 어찌하여 하찮은 병으로 문득 죽게 되었는가. 부음이 들려오니 참으로 애통하여라. 이에 예관을 보내어 변변찮은 재물을 차리노니 영혼이라도 알미 있거든 이 한 잔 술이나마 흠량하라 하였다. 원항은 조정반열이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9월 21일 경신 첫번째 기사 당몽현, 최치우 등이 복명하다. 주문사 통사 당몽현과 종자 부승 최치우 등이 먼저 와서 복명함으로 의복 각 한 벌씩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9월 21일 신유 첫번째 기사 헌능 별세를 행하다. 친히 행하였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9월 24일 개행 첫번째 기사 진헌푼 송골매 포획에 대해 함길 평안 관찰사에게 전지하다. 함길 평안도 관찰사와 도질제사 및 함길도 각골 수령에 전지하기를 중국 조정에 진언할 송골을 잡는 일은 지난 병원년에 정교하여 행해하였는데 신하와 백성들이 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혹 간사한 생각으로 혹은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잡아들인 송골매가 매우 적다. 중국 황제가 그 사유를 알고 내 살을 차견하여 체포 군인을 거느리고 잡은 것이 잠은 많으니 내가 매우 부끄럽다. 또 본국에서 패단을 받은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황제는 사람을 보내서 잡지 아니하고 다만 본국에서 잡아 진언함으로 하니 진언하도록 하니 진실로 본국의 다행이다. 만약 전과 같이 잡지 않으면 전일의 패단이 반드시 또 있을 것이니 나의 지극한 생각을 알고 마음을 다해 조치하여 여러모로 잡을 것이며 상을 받고자 하는 자로서 잡송골을 잡으면 면포 15피를 몸집이 큰 송골은 20피를 줄 것이며 직품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백신이면 토관 정 8품을, 정종 9품이면 종 7품을, 8품 이상이면 세 작업을 올리고 옥송골을 잡은 자는 크거나 작거나를 불문하고 면포 30피를, 직품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백신이면 토관 종 7품을, 정종 9품이면 정 7품을, 8품 이상인 자는 네 작업을 올리며 관가에서 지정한 사람으로서 잡송골을 잡은 자는 10필, 몸집이 큰 송골은 15필을 상주고 직품 받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신이면 토관 종 8품을, 정종 9품이면 정 8품을, 8품 이상인 사람은 두 작업을 올리고 옥송골은 큰 것이나 작은 것은 물론하고 면포 20필을 상주고 직품 받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신이면 토관 8품을, 정종 9품이면 종 7품을, 8품 이상인 사람은 새 작업을 올려서 포상하라. 이 뜻을 황해 강원 양도에 내전하라 하였다. 백신은 벼슬 하지 않은 사람이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9월 24일 개행 두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가 암탉이 수탉이 된 사실을 보고하다. 전라도 관찰사가 치부하기를 강진현 민가에 암탉이 수탉으로 화했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2년 9월 24일 개행 세 번째 기사. 주하정은 박적선이 상피법의 엄격 시행을 아뢰다. 지금 상피하는 법이 엄합니다. 사제관 판사 임효신은 이조정랑 임효인의 친형이며 군기시 녹사 송인은 좌부 승제 민신의 이종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모두 상피로서 딴관직에 엉겼던 바 법을 세운 뜻에 진실을 온당하지 못하오니 모두 개정하소서 하니 임금 말하기를 이 일은 내가 모두 알고 있다 하였다. 적선이 또 아뢰기를 신이 어찌 전하께서 모르시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에 와서 아뢰는 것이겠습니까? 상피의 광법이 이미 엄한데 어찌 가볍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마는 만약 고쳐서 바르지 않으면 끝판에 생기는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 말하기를 법은 변통을 귀히 하는 것이니 한 가지만으로 고집할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2년 9월 24일 개행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산호, 장명 등의 처벌을 아뢰다. 전라도 진산 죄수인 산호 장명과 전주 죄수인 산호 김원생과 제주 죄수인 산호 광룡과 평안도 정주 죄수인 관노서은은 아울러 절도 산범이고 충청도 여산 죄수인 호장 문수와 경상도 울산 죄수인 양녀 방올은 사람을 구타하여 죽였으니 이유대로 교수형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못 따랐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2년 9월 2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주문사 종사관 이홍덕이 복명하다. 먼지 와서 복명함으로 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9월 2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중추원사 조비형의 제문. 조비형에게 제사를 드리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대수 같은 풍자이며 손오 같은 장약이 있도다. 무과의 솜씨를 떨치니 명예가 자자하였도다. 소고의 지우를 만나 여러 번 방면을 맡았도다. 과덕한 나를 만나 더욱 총애가 깊었도다. 남쪽과 북쪽 변경에 알맞은 사람이 실로 적음에 경에게 절호를 주었더니 관세의 전진이 없어졌도다. 경의 한 몸이 나라의 장승이 되며 외방에 나가거나 조정에 들어옴이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하였도다. 불행하게도 병이 들어 한가하게 지낸 지 해보가 되었도다. 약제를 복용하여 평복될까 하였더니 하늘은 어찌 남겨두지 아니하고 빼앗아 감이 그리 빠른가. 장한 공덕을 뒤쫓아 생각하니 슬픈 마음 견딜 수 없도다. 홀령이 남았거든 이 한 잔 술을 험량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9월 2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정현 원자직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현은 인수부 윤으로 원자직은 사관원 우후 헌납으로 삼았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9월 3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주문사 최치운을 인견하고 말을 하사하다. 임금이 모간에 거동하여 칙스를 맞이하였다. 그 칙스에 이르기를 범찰이 조카인 동창을 꿰어서 가족을 이끌고 건주의 이만주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그들이 함께 모의하고 헌단을 만들어서 본국을 침범할까 염려한다는 등의 실정은 모두 알았다. 짐이 이미 치규를 보내어 범찰 등은 경성에 돌아가서 아비의 땅에 거주하며 본분대로 살도록 하였으니 만약 그들이 돌아가거든 왕은 구원을 풀고 너그럽게 무마하고 이어 변경을 지키는 군민에게 신칙하여 침용하게 하지 말도록 하라. 짐은 범찰이 스스로 의심을 품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이미 이만주에게도 칙스를 내려 각자 본분대로 평쾌 여기고 실끝만큼이라도 이웃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엄하게 경계하였는 바 만약 천도를 순응하지 않으면 조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헌단을 만들면 천재와 인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왕은 나라의 동번이 되어 공순하게 조정을 섬기니 예의와 성신으로서 서로 더불어 영구한 편함을 도모하여 짐의 지극한 생각을 체득하라. 그러므로 치교한다 하였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같이 운을 인견하고 주문한 일을 인준하게 된 경위를 묻고 혹진하게 위로하면서 안장 갖춘 말 한 필을 하사하였고 또 종사관 김하에게도 말 한 필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9월 3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한길도 도절제사가 중국인 손양의 처벌을 아뢰다. 한길도 도절제사가 승정원에 글을 보내기를 중국 사람 손양이 종성에 도망하여 와서 말하기를 나는 요동 장천사와 한 집에서 줄잡아 1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양목다불에게 토로가 되어 혼춘에 거주하는 오란계 두산계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사원하고 있다가 지금 도망하여 왔다고 하였는데 얼마 아니 되어 두산계가 뒤쫓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중국 사람 손양을 사서 집에서 부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내가 외출한 틈을 따서 나의 아내를 죽이고 도망해 왔으니 돌려주기를 청한다고 하고 인하여 울며 간청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손양을 경성옥에 가두었더니 양이 말하기를 만약 나를 잡아서 두산계에게 돌려주면 나는 반드시 죽게 된다 하면서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제 목을 찌르려고 하므로 옥졸이 저지시켰더니 양은 제 가슴을 찌르고 또 옥졸을 찔렀는데 양은 죽지 않았으나 옥졸은 즉사하였습니다. 양이 이미 가장의 아내를 죽여 또 본국의 사람을 죽였으니 요래에 의하여 양을 두산계와 야인들이 함께 보는 곳에서 찢어 죽이소서 하니 병조에 내리었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9월 3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북경에서 치기한 내용을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다. 이번 9월 30일에 이조 참판 채치운이 북경에서 치기를 받들고 돌아왔는데 그 당해 절목에 주본을 받아 범찰이 조카인 동창을 구해서 가족을 이끌고 건주의 이만주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공모하고서 헌단을 일으켜 본국을 침유할까 염려하는 실정을 다 알았다. 짐이 이미 치규를 보내어 범찰 등은 경성에 돌아가서 아비의 땅을 지키며 본분대로 살도록 하였다. 만약 그들이 돌아가거든 왕은 구원을 풀고 너그럽게 무마할 것이며 이어 변경을 지키는 군민에게 신칙하여 그들을 침노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고 최치윤이 또 아뢰기를 요동 진수, 왕구와 역시가, 조위 등 관원도 또한 이만주와 범찰 등에게 보내는 치규를 받고 각자 사람을 가려 칙스를 가지고 가서 다 이르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으니 경은 그리 알라 하였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평강등지에서 강무하다. 충청도와 경상 전라 상도의 군사를 불러서 모으니 군들의 수가 예전에 비해 많아졌다. 경기감사 안승성 경력 이효지가 흥인문 밖에서 맞이하여 뵙다. 그가가 녹양 벌판에 이르니 양주부사 이중이 영알하였다. 풍천에서 유숙하였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범죄인 손양의 참명을 청하자 유능하다. 손양이 요동인이라 자칭하오나 아직 진위를 알지 못하였고 비록 실제로 요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목다벌에게 포로가 되어 두산계한테 전매되었사온즉 바로 두산계의 종이옵니다. 주인이 아내를 죽여 이미 대악을 범하였고 또 본국으로 도주하였으니 분하고 한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자결 하고자 하였고 또 옥조를 찔러 죽였으니 죄악이 너무 극도에 달하며 진실로 율에 의하여 능지처사함이 마땅하옵니다. 그러나 이자는 무지한 놈이로라.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며 온당하지 못하니 두산계와 혼춘 등처의 여러 종족의 야인들을 빠짐없이 북경에 불러 모으고 손양의 죄명을 써서 여러 종족에게 효유한 다음 참하게 하되 효수하여 널리 보임으로써 뒷사람을 경계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2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공이 벌판에서 사냥하다.
연천과 부연에서 나참을 들다 불견지산에서 사냥하다가 송졸원에서 유숙하였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3일 임신 첫번째 기사 흑산에서 사냥하다. 그가가 철원에 이르러 흑산에서 사냥하고 인하여 흑산에서 유숙하였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4일 개유 첫번째 기사 철원 북이 이산에서 사냥하다. 그가가 철원의 북이 이산에 이르러 사냥하고 최하에서 나참을 들고 마산에서 유숙하였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4일 개유 두번째 기사 조화천성 이맹균의 사제문 그 제문에 이르기를 생각가 하건대 경은 풍자가 온화하고 우아하였으며 성품이 단정하고 정성스러웠도다. 집안에서는 대대로 유자의 형씨를 전해와 그 업을 한평생 닦아왔고 일찍이 장원에 뽑히니 뛰어난 이름이 사방에 빛나도다. 미원의 간관이 되었으는 좋은 건의가 많았고 근궁에서 교육을 널리 펴며 모범을 보여주었으니 오부의 중요한 일을 제시하며 굳은 절개를 지켰도다. 서도의 관찰사가 되며 사람들이 그 덕을 사모하게 되니 소곡해서 이를 가상히 여겨 은혜가 날로 우악하였으므로 그 제기를 중하게 여겨 보살펴 사랑하기를 더욱 두터이 하였도다. 중간에 있을 때에는 일정한 의식을 새로이 제작하였고 여러 번 이조의 전선을 관장하며 사람을 잘 알아보았으며 뽑아서 의정부에 두었더니 의지하는 보필이 되었도다. 그늘의 견책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전석할 것을 생각하였고 환을 내린 지 얼마 아니되어 권위가 다시 복구되었는데 예덕을 추모하게 되니 내 마음이 슬프도다. 이에 예관을 보내어 변변치 않은 재물을 베푸노니 홀령이 어둡지 않거든 험양하기 바라노라 하였다. 근궁은 문묘 곧 성균관이고 오부는 사은부이며 소구는 태종이고 춘관은 예조이며 화는 임금이 귀양간 사람을 다시 부르는 신패이고 권인은 귀인의 예복이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4일 개유 세번째 기사 함길도 도 관찰사가 갑사 법왕에 대해 승정원에 봉수하다. 함길도 도관찰사 도절제사가 승정원에 봉수하기를 이제 병조에서 이첩하기를 본도에다 갑사 319명을 더 늘려 구갑사 281명과 합하여 600명을 번으로 나누게 하되 일이 없으면 번을 쉬게 하고 일이 있으면 합번할 것을 항식으로 삼게 하며 본도로 하여금 시예하여 그들을 즉시 부방시키되 상등인 안에서 도 500이 찬자와 중등인 안에서 도 700이 찬자는 곧 600명의 숫자로 점차로 충당하여 보내라 하였으므로 신등이 본도의 사람을 시취하니 회령 종성 경원 경흥의 정군 안에서 상등으로 입격한 자가 179명이고 중등으로 입격한 자가 147명인데 사진에서 입격한 사람은 항상 방어하오므로 그 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중등도 도하 300여 명을 일시에 충차하게 되면 부거 이남이 갖고 울에서 취재하여 입격된 자는 반드시 충차하는 데 미치지 못할 것이니 이와 같이 되오면 별로 증치하는 의의가 없사옵니다. 이 패단은 논할 것 같으면 사진의 군주를 전혀 제수하지 않는다면 사진의 군주를 오래도록 변방에 있게 되어 아침 저녁으로 방어에 그 고생이 가장 많을 것이요 또 경직을 얻을 수 없으므로 종신토록 소망을 이룰 수 없을 것이오니 청하건대 회룡과 경원에 각각 갑사 10채아직을 종승에 7채아직을 경흥에 5채아직을 주되 일정한 항수로 삼으시고 곧 취재하여 입격한 자로 윤차로 중차하옵소서. 그들이 한가한 때를 이용하여 근무한 것만도 또한 방어이오니 그들이 다시 직을 받는 날을 기다려 한가한 때에 근무한 도도 아울러 계산하여 차례로 직을 올려주게 되오면 남도의 갑사도 부방하는 수가 더 많아질 것이요 사진의 군졸도 직을 받는 길이 또한 열릴 것이오니 변방의 백성에게 원망이 없겠고 방어에 이익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병조에 내리었다. 시예는 제예를 시험합니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분전별판에서 사냥하다. 평강현의 적선에서 유숙하였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낭망평 노동에서 사냥하다. 그가가 장망평에 이르러 노동에서 사냥하였다. 주질패 벌판에서 나참을 들고 다시 돌아와 적산에서 유숙하였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대야잔 벌판에서 사냥하다. 재성 벌판에서 나참을 들고 대야잔 벌판에서 사냥하였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철원 남산에서 사냥하다. 철원의 광암에서 나참을 들고 남산에서 사냥하다가 굴동에서 유숙하였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에게 말도둑 여진인의 교화책에 대해 전지하다. 함길도 도우득 관찰사 도우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이제 온 사목에 이르기를 전일에 김여지의 말을 훔친 여진인 8인을 잡으니 바로 소거절 우적합 가호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그 괴수 3인은 경원부에 오게 묶고 가두고 나머지 5인은 모두 돌려보냈으되 전으로 노력한 두 축을 굳이 그저 찾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가오에게 말하게 하기를 전으로 노력해 간 두 축을 수대로 다 돌려보내라 하고 인하여 8명이 탔던 날을 빼앗아 얻어 이에 사건의 내용을 가추 알리옵니다 하였으나 그러나 전일 말을 훔칠 때의 사람을 사살한 사실을 어찌하여 가오에게 문책하지 않았는지 미진한 것 같다. 또 이들 8인은 연전에 작당하여 침범해와 사람을 사살하고 마축을 노력하여 갔으니 이미 죄가 많은데 오늘날 또 금기 봉탄 등처에 침입하여 와서 수호하는 사람의 마피를 약탈했은즉 그 죄악이 더욱 심히 크도다. 복수하는 뜻을 계유하여 비록 죽인다 할지라도 가하겠으나 만일 너그러이 하여 죽이지 않겠다면 오랫동안 옥에 가두어두고 반복하여 힐책하면서 약탈해 간 인마의 값을 수에 의해 징수하는 것도 또한 옳을 것이다. 윗항의 사건이 혹 이 사람들의 소위가 아니었다면 비록 여러 달을 옥에 가두어 두고 죄를 돌려 논벌한다 한더라도 어려울 듯하나 또 그 종말에 가서 석방하여 보낸다는 것도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같은 일을 경은 자세히 알고 법도를 살펴서 시행하라. 또 이 사람들이 비록 윗조항의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난 병진년에 경운에 입구하였을 때 일동이 도둑질함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그때 한 가지로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필시 침입한 도둑과 동료일 것이니 진시로 가두고 고생시켜 반복하여 힐책해서 노력해 간 마피를 수대로 다 추징함이 가하겠다. 이 사람들이 사실대로 다 추세하여 아울러 돌려보내게 되면 마땅히 교유하기를 너희들의 죄는 비록 극형에 두어 죽이더라도 남은 허물이 있다. 그러나 무지한 야인이 범한 것이라 대국에서 한결같이 법률에 따라 시행함이 옳지 않으므로 내버려두고 논하지 아니한다 하고 이같이 타일러 말하여 돌려보냄이 옳겠다. 만일에 수요를 적게 보냈다든가 내보냈다든가 혹 또는 전혀 내보내지 않았다면 다시 본인들을 깊숙한 거울에 옮겨 가두어 두고 그들을 꾸짖어 말하기를 노력하여 간 마필과 사살한 사람의 값을 수대로 징수한 뒤에야 너희들을 석방하겠다 하면서 이같이 여러모로 힐문하여 천천히 그 형세를 보는 것도 또한 옳겠다. 저들이 만일 나와서 갇혀있는 사람들을 놓아달라고 청하게 되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전일에 수작에 무응이게 등이 비록 큰 죄를 지었더라도 기순하여 온 까닭에 대국에서 그들이 의를 사모하는 정성을 취하여 가오성 가벼운 법률을 조차 그 죄를 논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놓아 올려보냈으나 이제 이 사람들은 경우가 다른 것이다. 도둑질을 하고자 도모하여 몰래 숨어서 나온 것을 군대를 보내어 붙들었으니 어떻게 경술이 놓아주겠느냐. 만일 너희들이 전후로 노력하여 간 마필과 사살한 사람의 값을 요구한 수에 의해 징수하여 돌려보내게 되면 다행히 놓아 돌려보내는 도리도 있을 것이다 하고 이같이 대답하는 것도 또한 가하겠다. 내가 헤아려 본 것은 이 같은 데에 그칠 뿐이나 이 가운데에서 다 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면 경등이 다시 상의를 더하여 곡진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계유는 타일러 말합니다.
세종시로 91권 세종 22년 10월 8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무모한 군사 행동에 관해 전지하다. 이제 온 3억에 이르기를 지난 9월 12일에 군사를 내어 동건시, 은건, 남경 등처에 사냥을 빙자해 병세를 끝내고 20일에 본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고 하였는데, 이번에 경이 군마를 거느리고 깊이 적지로 들어가 군세를 끝내고 위험을 더 날려 원근의 야인으로 하여금 듣고 보아 두려워서 복종하게 하고 군사를 그대로 완전하게 돌아옴을 어떻게 한 것이라든지, 또 도망간 오돌이 40여 명을 기회를 이용하여 잡아왔음을 내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대신들과 병조에서 함께 아뢰기를 당초에 내전한 뜻은 시험삼아 가부를 강론하고자 하였을 뿐인데, 편히 여부도 아뢰지 아니하고 갑자기 군사를 일으켜 직접 적지로 들어가 여러 날을 거리낌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대저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나라의 대사이온데, 이와 같이 제 마음대로 시행하였으니 비록 큰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덮어두고 지나가면 불가하오니 참으로 그 죄책을 논하여서 뒷날 변장들이 공을 맞이하는 배단을 마구소서 하고 청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나이도 또한 상주하여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군마를 조발하여 문득 적지로 들어간 것은 도착된 책임이 없지 않다고 여겨지나, 그러나 이번 거사는 시험삼아 이를 행하고자 강론한 지 이미 오래되매 경도 또한 일찍이 들었던 탓으로 기회를 이용하여 발병하였겠고, 또 손해도 없었으므로 논지하지 아니하니 경은 그 뜻을 자세히 알라 하고 또 이 뜻으로서 도관찰사에게 전지하니, 그 대략에 말하기를 도제제사가 적지에 제 마음대로 들어갔으니 매우 부당한 처사이나 아직은 내버려 두고 죄를 논하지 아니하니 그는 그 뜻을 자세히 알라 하였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9일 모인 첫 번째 기사. 매장문에서 유숙하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0일 김효 첫 번째 기사. 환궁하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0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산호 금강을 보석하다. 산호 금강이 남과 노비 때문에 다투다가 아이 벤 부녀를 받기로 찾는데 수일도 아니 되어 죽었다. 금강이 옥에 갇힌 뒤에 해를 넘어서 어린 두 딸이 길가에 나와서 원통함을 호소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죄 없이 옥에 갇히게 되었었고 올해에는 어머니도 또한 죽었습니다. 우리들은 홀몸으로 외로이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하니 금강을 보석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봤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죄수, 이생, 도치 등의 처벌을 아뢰다. 충청도 청풍군의 죄수 이생은 그의 아내를 때려 죽였고, 경기 양주의 죄수 도치는 사람을 때려 죽였으며, 전옥서의 죄수 박철, 박효생, 김사부는 모두 절도를 3번씩이나 범하였으니 청하건대 모두 율에 따라 교형에 처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사유를 갖추어 계달한 후 비염할 것을 예조에 전지하다. 이제부터는 대소신료가 만일에 비염할 일이 있게 되면 사유를 갖추어 계달한 뒤에야 비염하라. 비염할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계달한 자는 즉시 유사에 내려 죄를 다스리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2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 김소남이 검찰관 임명의 부당성을 아뢰다. 이제 좌사간 이변으로 정조사의 검찰관을 삼고 지승문원사 변효경으로 사은사의 검찰관을 삼으시니 모두들 노자를 데리고 떠나싸운데 신의 생각으로는 이변은 간관으로서 입조하였고 변효경은 대간이 아닌데도 노자를 인솔하오니 모두 법에 어긋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변은 비록 대간이나 이변이 아니면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없고 변효경은 비록 대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검찰관이 되었은즉 노자 없이 입조하는 것은 또한 불가하다 하였다.
세종시로 91권 세종 22년 10월 12일 신사 네 번째 기사 황희의 아들 황중생의 절도에 대해 공문하다. 처음에 영의정 황희가 내섬시의 여종을 첩으로 삼아 아들을 낳았는데 황중생이라 하였다. 황중생이 동궁의 소친씨가 되어 궁중에서 급사하였는데 병진년에 내탕의 금잔과 광평대군의 금띠를 잃어버렸으나 훔친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또 동궁이 있었는 이염을 잃어버렸다. 중생이 한 것으로 의심하여 삼군 진무를 시켜 그 집을 수색하게 하며 이염을 잠자리 속에서 얻게 되어 의건부에 내려 추국하였더니 그 전에 잃어버렸던 금잔과 금띠도 모두 중생이 훔친 것으로 다 자복하였다. 금잔의 무게는 20냥이었는데 중생의 집에서 나온 것은 11냥이었으니 나타나지 않은 것은 9냥이었다. 의건부에서 다시 그를 추국하니 중생이 말하기를 전에 적형 황보신에게 주었습니다 하며 보신에게 물으니 보신이 말하기는 나는 실제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므로 중생에게 고문하기를 두세 번이나 하였으나 중생은 처음과 같이 보답하였다. 중생으로 하여금 보신과 대질하게 하니 보신이 또한 거들은 일이 없다고 하니 중생이 말하기를 너와 첩 윤희가 같이 앉아있을 때 내가 바로 쥐어주었는데 너가 윤희에게 묻기를 너가 물리를 아는 채 하는데 이것이 진짜 황금인가 하니 윤희 대답하기를 진짜 황금이에요 하니 너가 그제서야 가죽 주머니 가운데 간직하였는데 어찌 숨기는가 하니 보신과 윤이 함께 말하기를 거짓을 꾸미는 것인지 실지가 아닙니다 하였다. 중생이 말하기를 너가 의건부 지사가 되었을 때 본부의 말 한 필과 필단 이 필을 훔쳐 윤희를 주더니 이제까지 조사하여 꼬집어내지 아니한 까닭으로 이것까지도 숨기고 있지 않은가? 너는 실제로 내가 준 금을 받았다 하였다. 본부에서도 일찍이 금동곳을 몰입한 적이 있는데 보신이 또한 사사로이 훔쳐다가 몰래 사용하다가 금동곳 주인이 때려타서 고소하자 그 용처를 국문하니 바로 윤희의 수식이 되어 있었다. 그 나머지 작물도 매우 많았다. 황희는 중생이 자기 소생이 아니라 하여 아들로 삼지 아니하니 중생이 드디어 성을 조라고 불렀다. 급사는 시정드는 일이고 본부는 의건부이고 수식은 머리에 꽂는 장식이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2월 1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면죄 주외인의 성균 학정 겸임의 부당성을 아뢰다. 비로소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봉상 분옥사 조덕이는 이제 본직을 가지고 성균 학정을 겸하여 싸운데 학정의 직임은 대승과 다름이 없사옵니다. 조덕인의 주부 조지는 장조에 연좌되어 싸우니 덕인에게 학정을 배수함은 옳지 못하와 감히 서경하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고쳐 임명하소서 하며 임금이 명하기를 서경하라 하였으나 헌부에서 오히려 서경하지 아니하므로 의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학정 학록의 고시는 모두 다 서합하여야 함은 진실로 헌사에서 아뢰과 같사오니 덕인이 이 직임을 겸함은 옳지 못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균 학정은 성균관의 정 8품 관직이고 학록은 성균관의 정 9품 관직이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외인들의 어업 행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케 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대신에게 이르기를 외인들이 여러 번 고초도에서 물고기를 잡고자 청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이 섬에서 외인들로 하여금 왕래하며 물고기를 잡게 하되 그 세를 국가에 바치게 하면 저들은 모두가 기뻐할 것이요 그 땅도 잃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병조 참반 신인손 이조 판사 최부는 말하기를 허락하시면 불가하겠나이다 하고 좌참찬 황보이는 말하기를 일이 대체에 관계되온 즉 비록 성인이라 하더라도 쉽게 결단할 것이 못되옵니다. 소신은 지식이 얕고도 짧아서 이 일을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제 이를 허락하여 준다면 외인들은 기뻐할 것이오나 그러나 후세의 근심은 알 수 없습니다.
주는 것은 권도이요 주지 않는 것은 상경이옵니다. 대체로 모든 일은 상경을 힘써 따름을 요하오니 고식적으로 권도를 따르면 불가하옵니다 하였는데, 예조참이 고득종이 홀로 말하기를 물고기를 잡는 것은 허여해 주시되 무사로 하여금 왕래하면서 고찰하게 하면 무슨 변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결정을 짓지 아니하고 조회를 파하였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김하의 고신을 돌려주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5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가 변반 굴량의 대비책을 승정원에 봉서하다. 전일의 내지를 공경히 받으러 백성으로 하여금 곡식을 사서 관가에 바치게 하여 굴량을 대해결하는 방책에 대비하오나 각 고을의 수령을 찾아 물으니 가하다는 자가 적고 불가하다는 자가 많았습니다. 신이 도질제사와 이 일을 의논하여 싸운데 길주 이북의 각 고을은 변방과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굴량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사오나 국고에 저장한 것이 넉넉하지 못하오니 진실로 염려되옵니다. 본도의 인민은 천성이 본래 거칠기 때문에 항심이 없고 또한 먼 장례를 염려함도 없어서 한 해의 풍년을 만나면 장례를 돌보지 않고 일시에 다 써버리오니 백성에게 이익되는 것을 따라 힘써 있고 없는 것을 바꾸게 하여 관부에 많이 쌓아두어 흉년을 대비함만 같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천 이남은 관가의 창고에 저장이 있고 민간의 화폐도 넉넉하며 또 변방과의 거리가 머오니 굴량이 비록 많다 할지라도 수송하기에 어렵습니다. 길주 이북에 곡식을 사서 관가에 바치는 자는 면포, 주포, 면화, 면자 이외의 기타 의복에 관계되는 물건은 아울러 가져다가 무역할 수 없게 하면 공사에 편익하겠습니다 하니 의정부에 내리었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5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대군, 제군의 과전수 조정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가해 아뢰기를 이에 앞서 대군과 제군에게 과전의 수를 더하고 덜한 것이 같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왕자 대군의 과전은 250개월, 제군의 과전은 200개월, 공주에게 장가든 분마의 과전은 220개를 아울러 과에 준하여 주는 것으로서 항식을 삼아 정하시되 그 나머지 여러 군으로 말하오면 한전이 희수하여 일시에 과에 준하여 주기 어려우니 한전이 다수를 보아서 마땅함에 따라 과에 준하여 준 연후에 그 나머지 전토로서 인하여 과에 준하지 않았던 각 품간과 새로 와서 종사하는 각 품간에게 주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0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죄수 강정용 등을 처벌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제주의 죄수 전 부사장 강정용, 무진의 죄수 장교 이양, 장흥의 죄수 이재와 경상 또 김해의 죄수 목처럼 모두가 사람을 때려 죽였으니 다 율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기를 청하옵니다. 평안도 영변의 죄수 강도 이덕정, 김사준, 오계남 등은 율에 의하여 차명에 처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6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북경에 보내는 사언 표문 형조판서 정인지를 보내어 북경에 가서 사언하게 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인솔하고 표문을 배송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성인의 가르치심이 정령하시고 어루만져 편의하여 주심이 두터우시니 황제의 은혜가 광대하와 깊이 가슴속에 새겨두어 싸우며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될지라도 보답하기 어려움에
황공하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거기 생각하오건대 범찰 등이 엄으로 추한 무리와 연결하여 함부로 행동하고 그 짓을 꾀하여 여러 번이나 내리신 밝은 유능을 어기고 대대로 살던 옛 땅을 버리옵더니 이에 동창을 깨어 도피하여 감히 이만주와 같이 모여 있음에 변방의 현단이 다시 싹들까 염려하 하찮은 정성을 다하여 번거롭게 청하였사온데 어찌 신감이 통찰하사 특히 따뜻한 조서를 내려 시원히 반행할 것을 뜻하였겠나이까. 신이 제어하는 방법이 어긋남을 생각하시어 가르치심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을 신칙하여 다시 돌아가 업을 정하게 하여 혐의를 풀게 하옵시며 더욱이 여러 번 아뢰었으되 그때마다 곡진히 쫓으시니 실로 희대의 특수한 은혜이오라. 이에 사랑이 믿음이 넘고 덕은 생성함에 합하였나이다. 사해를 한 집과 같이 보시고 만민을 적자처럼 여기시어 드디어 패복으로 하여금 넓은 은혜를 입은 은총을 얻게 하셨으니 신은 삼가 길이 기자의 봉지를 굳게 지켜 변방을 선화하는 소임을 특별히 하여 항상 화시의 축수를 드리옵고 갑절이나 비는 정성을 다하려 하옵니다. 따라서 백세저포 50빌, 흑세마포 100빌, 황하석 15장, 만화석 15장, 잡지화석 15장, 인삼 100건, 잣 200건, 잡생말 20일을 바치는 동시에 해척 6연을 바치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6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이명신은 북경에 보내 명년의 정조에 하례케 하다. 동지돈 영부사 이명신을 보내어 북경에 가서 명조의 정조에 하례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6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마변자 변효문의 추국을 건의하다. 마변자와 변효문은 친히 성상의 교지를 받들고서 도질제사와 같이 의논도 없이 제 마음대로 함부로 동자 은파를 초안하였고 자은파가 이미 오니 또 처자를 보석시키고 가산을 돌려줘 도망가도록 하였사오니 그 죄가 좌은파와 다름이 없습니다. 변자가 이제 올라왔으니 청하건대 추국하여 유례에 의하여 죄를 다스려 뒤에 오는 사람을 징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초안은 불러서 기순하게 하도록 교유합니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6일 을류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겸판사가 서무를 총괄하도록 건의하다. 지금 본조에다가 새로 겸판사를 두었사온데 본조는 이조, 호조, 예조 등 제조의 예와 달라서 군무와 기밀을 관장하오매 의하는 일이 잠은 많습니다. 다른 조의 예로서 본조에 앉아 있지 않는다면 일이 많이 지체될까 염려되오니 청하건대 겸판사 황보인으로 하여금 의정부의 긴급한 일 외에는 항상 본조에 앉아 있게 하시와 서무를 총괄하게 하여 다스리게 하옵소서 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7일 병수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7일 병수를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지휘고성현사 강권선의 재임명을 건의하다. 이제 강권선으로 지휘고성현사를 삼았사온데 권선을 일찍이 청렴하지 못한 이름을 얻어 백성을 가까이 하는 직임에는 마땅하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고쳐 임명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8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전 경기 도관찰사 성계의 조기.
아들로는 성희가 있었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9일 모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19일 모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최치운에게 잔치를 내리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2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김소남이 경기수령 제수의 부당성 등을 아뢰다. 장령 김소남이 아뢰기를 김하의 죄는 강상에 관계된 것이오라 경이하게 고신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리 애매한 까닭에 그대의 정처를 소박한 죄만 받았을 뿐이니 고신을 돌려준들 무엇이 불가하겠느냐 하였다. 김소남이 제청하였으나 용하지 아니하며 김소남이 또 아뢰기를 임효신은 의금부 진무로서 준현이 아직 차지 못하였고 또 그의 아우가 이조 정량이 되었는데도 사제판사로 제수하시니 준현개울의 법을 폐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상피하는 법에도 어긋나오니 진실로 타당하지 못하옵니다. 또 저번에 전교하시기를 이 종인으로 경기 수령을 제수한다면 이 앞서 경기 수령의 결혼이 매우 많았어도 제수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의금부의 지사로서 임명하게 되면 또한 편하지 못하다고 하셨사오니 이조의 관리를 행문하여 뒤에 오는 일을 징계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교신의 아우가 이조정량이 된 사유는 내가 이미 알고 있으나 준현개울의 법을 폐한 것만은 마땅히 의정부에서 의논하여야 하겠다. 또 이종인이 의금부 지사에 천망된 것은 내가 실로 알지 못하니 본조에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2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홀라온 자리가 토산물을 바치다. 건정들에 나아가 조의를 받았다. 홀라온 지휘 자리가 반열에 따라 토산물을 바쳤다. 임금이 불러보고 이르기를 먼 길을 고생하면서 왔겠다 하니 자리가 대답하기를 특별히 성상의 언덕에 힘입사와 이르는 곳마다 후하게 대접하여 주시니 무슨 고생이 있겠나이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너의 호의를 알겠다 하니 자리가 대답하기를 연전에 말 안장과 저 마포를 하사받자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살해하고자 왔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더욱 그대의 아름다운 뜻을 알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2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제제사가 올양계 7인의 격퇴 사실을 병조에 보고하다. 치보하기를 이상군 앙토리의 정탐군 임성발, 김유생, 김경서, 이을정, 온비, 이잉읍동 등이 강을 건너 산양천, 기이등산혈에 이르러 올랑계 7인을 만났습니다. 성발등이 길가의 나무에 의지하여 섰더니 적이 성발등을 쏘므로 성발이 도둑을 쏘아 그의 배를 맞추니 도둑이 즉시 화살을 뽑고 물러갔는데 상세는 알지 못하였고 유생, 경서, 을정, 온비, 잉읍동 등도 도둑과 서로 활을 쏘았는데 적이 을정의 왼손을 맞췄으나 을정이 태연히 화살을 뽑으니 놀라고 의욕하여 물러갔는데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되어 드디어 뒤를 쫓지 아니하고 물러와 산을 따라 돌아왔습니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2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달이 헌원 대성을 범하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22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20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윤번 박안식 김익생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번으로 의정부 우참천을 박안신으로 대사헌을 김익생으로 경주 부윤을 삼았다. 세종시록 91권 세종 22년 10월 2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김하의 비행에 대한 사헌부 상소문 군자를 안으로 하고 소인을 밖으로 함이 편안한 것이요 소인을 안으로 하고 군자를 밖으로 함이 비색한 것이니 소인이 국가에 해가 있음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김하의 사람된 품이 창기 옥루아를 사랑하여 정처를 돌보지 아니하고 부상을 만났어도 슬픔을 잊어버리고 욕구를 마음대로 채워 뻔뻔스럽게도 수치를 모르고 되자하여 자식을 낳음에 이르렀습니다. 부부와 부자의 도리가 이미 끊어졌사오니 그가 효도를 옮겨 임금을 섬기는 도리에 있어서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강상을 무너뜨림이 이같이 극도에 이르렀은즉 김하의 소행이 금수와 다름이 없고 소인에서도 더욱 심한 자이옵니다. 김인년의 본부에서 사유를 구문하여 죄악이 이미 나타났사온데 전하께서는 너그러우신 언전을 내려 법에 두지 아니하고 단지 첩첩이 질서를 잃어버려 버린 죄만 받게 하였습니다. 대간이 두세 번 청하였으나 결국은 전하의 마음을 돌릴 길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보고 듣는 사람마다 팔을 걷어 올리고 주먹을 불권 쥐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온데 겨우 1년이 지나자 직첩을 돌려주도록 명하오니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전하께서는 김하의 여거가 능하다 하여 그를 상주심이옵니까? 만일 김하에게 여거의 능함이 있어서 버릴 수 없다 하게 되면 신등은 이르기를 김하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도 능히 사대하여 실수가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소인의 한 가지 재주를 아끼시고 만세의 강상을 허르려 하시옵니까? 이와 같은 추악한 사람을 놓아주어 다스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천과 같은 무리들이 장차 계속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겠나이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등의 말을 굽어 채택하시고 빨리 직첩을 도로 주라는 명령을 거두시와 일륜을 바르게 하고 조사의 풍기를 가다듬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2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연산현감 오음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농상을 권장하고 황국의 거둬들이고 흩팀을 삼가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수령의 선무이니 가거든 조심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2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2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강무장 사력 금지에 대한 건의하다. 강무장에서 사렙을 금지한 명령은 이미 교명으로 받았습니다. 근래에 고찰이 능히 하오매 무식한 인민들이 바로 강무장에서 혹 숨어서 사사로이 사냥하는 사람이 있사오나 각 고을의 수령들도 또한 주의하여 봉행하지 않기 때문에 노루와 사슴이 희소하오니 매우 부당하옵니다.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금령을 거듭 밝혀 본조의 낭청과 진물을 무시로 파견하여 엄하게 고찰을 더하게 하되 만일 사사로이 사냥한 종적이 현저한 수령과 사사로이 사냥한 사람이 있게 되오면 모두 교명에 의하여 죄에 처하고 또 그 산지기와 감구도 또한 제서 유의 요래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25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지평 이예손이 김하의 처벌을 아뢰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지평 이예손이 아뢰기를 김하는 상중에 모람되게 귀생을 간음하여 삼강이 땅을 쓸었습니다. 하고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김하의 죄와 너희들의 뜻을 내 이미 알겠다 하니 이예손이 다시 아뢰기를 직첩을 도로 거두치기를 청하였사오나 이미 그대로 윤호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장명을 더하시니 신등은 청하여 허락 얻기를 기약하고자 하옵니다 하였다. 예손이 나가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며 성념조가 대답하기를 이 예손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무슨 벼슬을 하고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사은지평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25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세자가 이맹균에게 치전하다.
세자가 사신을 보내어 이사 이맹균에게 치전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공은 천승이 다나하고 학문이 정박하였습니다. 삼주를 도우시어 명성과 업적이 많이 있으셨고 시수의 덕망이 높으시니 나라를 위하여 경종을 제시하였으며 빈이 되시고 사가 되시어 본받을 만함이 많았습니다. 100년이 다 되도록 길이 높은 풍도를 우러러 배려하였더니 어찌 한 차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옛 덕을 추모하여 깊이 슬픔을 머금고 사인을 시켜 초장을 드리오니 험양받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초장은 초주, 술을 말하는구나.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2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봤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2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강무시 사슴을 숨긴 군사에 대해 추국해 하다. 강무할 때 군사들이 많이 사살의 노루와 사슴을 숨기며 임금이 노하여 진모와 패두군사 등을 의금부에 내려 추국하니 공사에 연루된 자가 매우 많았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2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2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동래진 이전의 편의성을 살피게 하다. 공조판서 이숙지를 경상도에 보내어 동래정을 동평현에 옮기는 것의 편의 여부를 살펴 정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2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김종서가 현군의 적지 침투 사실을 승정원에 봉서하다. 함길도 도관찰사 이세영이 승정원에 봉서하기를 신이 내전을 엎드려 받자오니 도적제사로 하여금 함부로 적지에 들어가게 한 것은 매우 부당하였으나 아직은 그대로 두고 논의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신은 천승이 본래 혼매하고 또 일찍이 이 일을 강론하였을 때 신이 이를 이미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사설에 늦출 수가 없음을 들은 까닭으로 참모하여 망령되게 행동하였사오매 죄책이 작지 아니하와 아침 저녁으로 조심하고 있사옵더니 드디어 성상의 사랑을 입사 특별한 은혜를 드리워 논지하지 아니하신다 하오니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하고 도제제사 김종서가 승정원에 봉서하기를 신은 엎드려 그대로 두고 논지하지 아니하신다는 내전을 받자옵고 신은 이것을 공경하여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거기 생각하옵건대 신은 학술이 엉성하고 거칠었으나 다행하게도 문신의 뒤에 자리하여 그릇 성상의 알아주심을 힘입사와 고귀한 지위를 지내사오니 실로 분수에 넘치는 일이오라.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있사온데 또 어찌 군공의 뜻을 두어 지위가 높아지기를 도모하였겠습니까? 단지 이 일만은 강론함이 이미 자세하였고 행하고자 함이 이미 오래된 것이라 다만 이해를 요량하여 하기 어려워 뒤로 미루어 결정을 짓지 못하였던 것이옵니다. 오직 시기와 기회를 마침 9월 중순에 만난지라 천리의 회고를 기다리오면 시기를 잃을까 염려하여 현군으로 깊이 여러 적의 불혈로 들어갔사온데 그 위험함이 물이 새는 배 가운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이 비록 어리석어오나 어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필하기 어려운 공을 맞이하였겠나이까. 오직 제때에 미처 국가에서 행하고자 하는 것을 봉행하였을 뿐이오며 뜻이 오로지 여기에 있었음에 다른 데로 마음이 미칠 틈이 없었습니다. 미혹됨을 고집하여 망령된 행동을 하였으니 죄가 만번 죽어도 마땅하오나 성상께서 보심이 밝으시어 곡진하게도 감사해 주시고 특별히 그 죄를 용서해 주시니 이른바 죽은 사람을 살려서 백골에 살을 붙이는 격이오니 신은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 흘림을 마지 못하옵니다. 하고 종수가 또 승정원에 봉서하기를 공경하여 내전을 받자오니 이루옵기를 범찰을 등에게 치교하여 그대로 경성으로 돌아와 거주하게 하고 아리의 강토를 지켜 본분대로 생업하게 하라고 하시오니 신은 기뻐서 할애함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처음에 범찰이 그의 관할을 달래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거느리고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조정에서 반드시 중한 상을 나에게 줄 것이며 동시에 너희들도 상 줄 것이다.
관작이 뛰어오르고 은혜와 영광이 지극할 것이니 의식은 염려할 것조차 없다고 하니 그 관할 사람들이 믿고 따라갔사옵고 남아있는 자들도 또한 말하기를 범찰을 따라간 자는 모두 계급을 뛰어올라 조정의 벼슬을 받았는데 우리들은 미처 가지 못했으니 이것이 한이다고 하였는데 이제 치규의 말듯이 곡진하였나이다. 범찰이 본토로 돌아오는 것은 비록 기필할 수 없다 하오나 조정에서 범찰 등을 상주지 아니하고 의식을 주지 않을 것임은 필연한 일이옵니다. 만일 범찰이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본토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조정에서도 또한 그가 명령을 거역함을 미워하여 그가 입조함을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혹 그가 명령에 거슬린 것을 문책하게 되면 피차에 의지할 곳이 없어 그 형세가 궁해질 것입니다. 그를 따라간 자들도 혹 흩어져 돌아올 것이 없고 남아있는 자들은 길이 도망쳐 이만주에게 돌아갈 마음이 없어질 것이 필연한 형세이므로 신이 각진의 장수에게 명령하여 치규의 뜻을 급급하게 오드리 올량합 등에게 효유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현군은 응원군의 후속도 없이 홀로 적진에 쳐들어가는 군대를 말한다.